이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미주택중개인협회 NAR은 지난 9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2.4% 증가한 연이어 517만 건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인 510만 채를 웃돈 것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현재까지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자금이 필요하다면 유로존 재정위기국 회사채 매입도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ECB가 이르면 오는 12월에는 회사채 매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성사된다면 내년 초부터 실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국제 유가와 금값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0.1% 오른 배럴당 82.8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금값도 최근 5주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날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날보다 0.6% 오른 온스당 1251.7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기업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덕분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1.31% 상승한 16,614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2.4%나 상승한 4,419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1.96% 상승한 1,941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유럽중앙은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 1.94% 상승한 8,886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 1.68% 상승한 6,372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2.25% 상승한 4,081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과 유럽 모두 좋은 모습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를 따라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부분 각 의원의 펀드맨저 여러분, 그리고 선물하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 좀 상승세를 이어갈 줄 알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나빠지면서 조금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오늘 다시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글쎄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 주식이 이제 상승 트렌드 쪽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부터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침에 상승이 한 13, 4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그런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은 일단 5일이평을 확실히 뛰어넘으면서 할 것 같은데 일단 11일평이거든요. 11일평을 이제 안착 여부가 이제 안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착하면서 11일평이 물론 흐르는 11일평, 떨어지는 11일평입니다. 떨어지는 11일평이라서 주가 안착이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11일평이 안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11일평도 안정적으로 안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만 있으면 11일평, 5일평이 골든 크로스가 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항시 주식이라는 게 이제 도박성이 있죠. 도박성 투기성이 있는데 지나고 나서 뭐 때문에 올랐다 뭐 때문에 이건 좀 늦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
20일 입평 다일 때까지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 1950포인트 이렇게 상승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했는데요. 일단 1950까지 주식은 일단 상승 후에 그때 또 한번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굉장히 부분이 이제 문제되는데 일단 코스닥은 오늘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여러분 60일과 20일 이평의 데드 크로스 이게 이제 과연 장기적으로 봐서 빠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과감한 매도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오늘 최악의 국면은 지났고요. DMI가 이미 이틀 전부터 이미 그 침체 늪을 빨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ADX 자체가 고점에서 분명히 꺾이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부터는 확정형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확정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식이 뭐 얼마까지 상승할지 모르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1955 두 번째가 1980 300일 이평까지는 주가는 분명히 반등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에게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같은 통속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개인들이 또 매도 쪽으로 돌아서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너무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매도 쪽으로 우리 개인들이 매도로 돌아서자마자 주가가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외국인들 사놓는 거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사놓으면서 기관이 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도는 절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누가 말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전환선 안착이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전환선 안착이 과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리고 전환선의 하락이 오늘 마이너스예요. 제일 마지막 날입니다. 전환선 하락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착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환선 안착이 되고 오늘 만나면 1940배 오늘 뭐 25포인트 이래 뜰 일이 없겠지만 뜬다면 전환선을 상승시킬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할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또 어머니 아버지 추도식이라서 이틀 했는데 오늘 아프리카 TV에서 무료 방송합니다. 서울경제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접속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대응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주가는 뭐 바로 반등하다 큰 반등은 없죠. 후행 스팬 자체가 워낙 뒤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반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은 굉장히 제한적인 반등이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했듯이 뭐 고객의 특금 자체가 15조, 16조 됐다가 14조 되는 거 3일 만에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특금은 믿을 게 못 되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여러분들 때 이제 신용 자체가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신용이 근데 신용이 좀 더 줄어야 될 것 같아요. 신용이 보통 5조 깨지면 확실한 가벼운 모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조금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는 뭐 1950원 굉장히 안정적이고 특히 유가 원화 약세 서서히 되고 있고요. 강세 대비도 물론 뭐 1,100원대보다 강합니다만 그러니까 국제 원자재 값의 약세 그리고 원화의 약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예상외로 굉장히 경기에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글로벌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많이 빠지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적인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쫄아가 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니까 절대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지수가 높으냐 낮으냐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낮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4일 동안 엄청나게 떴거든요. 떠도 뭐 지금 거의 1000포인트를 땡기는 부분.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P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절대 부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떨어진 가격대에서 2분의 1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2분의 1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거의 다 2분의 1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떨어진 거에 비해서 만약에 2분의 1로 올라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여러분 저때 2,000포인트 가까이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최하 한 5, 60포인트는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그 괴로운 마음이 지금 문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했죠. 뭐 전체적으로 장 자체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창구에서 계속 서고 있고 또 거기다가 기관들이 상승의 의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린 네이버 아모레80피 그다음에 이런 거 사면은 상승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서서히 이제 물량을 좀 늘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삼성전자의 사랑 그리고 기관들의 고가 저퍼주의 사랑 이것만 있다면 주식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반등의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가가 X파형으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반등의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 동향 그리고 투신과 외국인은 지금 딱 반대입니다. 자기끼리 주고받아가지고 평균 단가만 낮추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1950 그리고 나중에 1975포인트까지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선물로 그 월 피봇이 250이 하방에 언더슈팅했습니다. 그래서 월 피봇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250까지 이상 저는 분명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갖고 있는 분들 쪼여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피봇으로 봐서 250도 한 꼭지까지니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우리가 삼성전자입니다. 안전하서는 삼성전자 안정 없는 주가의 안정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 삼성전자 계속 일부러 눌러요. 내가 볼 때는 이거 기관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도 절대적으로 그래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좋게 봐야 됩니다. 좋게 봐야 돼. 일부러 누른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분명히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요즘의 장을 보면서, 저도 뭐, 깝깝합니다. 깝깝하다는 것은, 예상외로 너무 생각대로 안 움직여져도 굉장히 괴로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어쨌든 선물의 평균 가격은 여러분 255 이상에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55라는 것은, 지금 선물의 평균 가격이 절대적으로 지금, 낮게, 보통, 선물 평균 가격이 10 이상 잘 안 떨어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 떨어졌습니다. 17 정도 떨어졌던 것은 그만큼 우리 개인들을, 속된 말로 잡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번에 전환선 안착, 오늘 선물과 종합주가지수의 전환선 안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장자차는 예상외로 빠르게 탄력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선행스펜2가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다 움직였습니다. 선행스펜2가 뭐 아직까지 선행스펜2가 한 이틀 정도 남았나?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선행스펜2가 거의 이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선행스펜2가 장기적으로 계속 횡보합니다. 횡보한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기도 그렇고 오르기도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이제 신저가 하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그런 선행스펜2와 원의 하락이어가지고 여러분의 고통을 굉장히 줬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기준선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틀 연속 3일 지금 4일째 횡보 국면. 그러면 이거 제가 뭐겠죠? 3일 횡보 국면은 주가가 확실한 바닥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거기에 조금 미진한 게 있다면 선행스펜2의 이제 횡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충분히 횡보 국면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조금 굉장히 호전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누차 이야기합니다. 네, 호전적으로 조금 봐라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뭐 여러분 계좌가 지금 돈이 없을 걸로 좀 보지만 호전적으로 굉장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봐서는 1950p, 1960p의 그 38%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파형으로 보면 1945포인트 2파인트. 그래서 1945에서 1960 요 사이가 굉장히 매물대가 큰 매물대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 뚫으면 굉장히 2000에서
40포인트, 2020 40포인트 간다 이렇게 볼 때 저는 궁극적으로 여기서 눌림목을 주고 다시 추가적으로 간다사에 한 표를 던지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너무 나쁘게 보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렌코차드가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렌코차드가 하락 추세인데요. 렌코차드가 하락 추세입니다. 렌코차드가 하락 추세인데 렌코차드의 상승 추세가 좀 필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렌코차드 아직 하락이에요. 렌코차드 하락인데 상승 주체가 좀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렌코차드가 잘하면 상승 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렌코차드를 좀 꼼꼼하게 좀 봐주십시오.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뭐 가기 차드는 일단 이제 조금만 오르면 이제 눌림목이 확 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스윙 차드는 이미 이제 상승해서 눌림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삼선 전환도는 삼선 전환을 시켰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선 전환을 시켰다. 이제는 주가가 19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주식은 계속 상승 트렌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봅니다. PMF 차트도 상승 트렌드에 왔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매물층 자체가 1975포인트에서 포진되어 있는 데까지는 숙여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호전적으로 조금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희망 프로젝트 하니까 여러분 혹시 접속이 안 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일반인 또 접속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접속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데미지 입었는데 이 데미지에 데미지 입었다는 것은 돈이 많이 나갔다는 건데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증권시장에 다 있습니다. 지금 증권시장에 돈은 많은데 사람이 적으면 물반 고기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인내를 갖고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임전무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물반 고기만 장이다. 사람이 적은데 고기가 많다. 왜? 돈 잃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어디 갑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돈 따면 절대 돈 떠나지 못합니다. 돈 잃어가 떠나지 돈 벌어가는 절대 못 떠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장이 황금 시장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큰 마음 먹고 파이팅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수요일날 오늘 수요일 한 주 전에 주가의 상승을 분명히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승 트렌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본데 상승의 강도가 오늘 전 고점 돌파, 전 고점이 선물로 245.05입니다. 그걸 넘고 특히 종합주가지수가 1933포인트 넘는다면 오늘 16포인트 이상의 상승이 있다면 주가는 굉장히 빠른 모양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상승이 셋뜨기 전에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임전무퇴란 말 아시죠? 화랑돈 정신인데 우리 주식시장에 임전무퇴가 필요하나 이렇게 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 돈 잃더라도 끈질기게 버티고 저항할 수 있는 우리 공 같은 한민족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청송천남 신재원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역시 상승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천남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대표님 말씀대로 지수가 좀 하락이 나와줬죠. 코스피 지수는 반등 하루 만에 기관과 외인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1910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또 현재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 어제 지수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주말에 나왔던 그런 중국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월요일에 뭔가 찝찝한 상승을 했었던 중국 증시, 그리고 그제 이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음봉 마감했던 그런 삼성전자의 움직임들이 우리가 지수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11선에 대한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어제 저항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줬죠. 현재 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제 상승했던 종목들이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제 1930포인트까지의 지수 상승이 우리 개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쉬운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죠. 어제 지수 하락이 나와주면서 5일선도 이탈하는 모습들, 결국에는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기술적으로 말씀드렸던 쌍바닥으로 지수의 바닥을 다지냐 아니면 외바닥으로 다지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현재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11선이 그렇게 강한 저항선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역배열 상황에서의 11선, 그것도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5일선도 지금 저항이 두꺼운데, 11선은 조금 더 큰 저항으로 단기적인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의 캔들이 그제 음봉 마감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잘 보자라고 했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제가 사실 이런 차트의 유형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가 역배열에서 이제 피바다 차트인데, 피바다 차트가 이제 지하실에서 계속 기고 있는 차트이죠. 특히 종목에서는 신저가의 역배열 차트가 이제 개인들을 중내 만회할 만큼 투매가 엄청나게 나오고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차트인데, 사실 이런 차트에는 심리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적이나 기본적 분석 다 필요 없고 사실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심리전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트레이더인데, 예전에 게임비라고 컴투스를 제가 이제 소원해 말해봐라는 프로그램에서 강력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컴투스 2만원대 추천을 드렸던 차트가 바로 이제 이런 종합 지수처럼 바로 이런 차트의 모습이거든요. 아마 이 상한가 팩토리를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들도 거의 대부분 이런 피바다 차트가 역배열에서 이제 강력하게 장기 이평선들을 한 방에 돌파하는 그런 차트들의 모습들인데, 중요한 건 지금 지수가 바닥이 사실은 어딘지 모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보통 우리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제 PBR 1배 이하에서의 그런 움직임이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60월봉 선이었죠. 사실 오늘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사실 지금 최근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실 우리가 좀 주식을 할 때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원치 않는 그런 중장기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일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제 월봉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는 8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는 9월과 10월 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에 신경 쓰지 말고 지수 밴드를 정해놓고 대응만 잘하면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도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지수 상황에서 또 유럽 증시나 다우지수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고,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언급드렸던 환율이 사실은 21선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대한 하락폭을 1045원 정도로 일단은 하단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수도 연관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환율의 0.6%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21선이 이탈된 환율의 하락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뭡니까?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주들의 하락을 얼마나 경직되게 만드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대차가 어제 한 1%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기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온 상황이었죠. 해서 환율에 대한 종목들, 우리가 현재부터는 환율 하락 시 바닥을 다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1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 사실 이런 바닥권 차트에서는 11선에 대한 저항 돌파가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강 후약으로 윗꼬리가 나온 이후에 상단 저항 이평들을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우하향시키는, 결국에는 기간 조정으로 수렴화시키는 부분들이 이 구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사실은 뭐 단타한답시고 매수하는 거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닭장 속에 닭이 언제 어떤 종목으로 요리당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양적완화 종료 연기라는 카드를 공식적으로 이제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나 블러드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의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준 것이 사실인데, 중요한 건 어제 새벽에 사실 CNBC를 보는데 리처드 피처 연방 준비은행 총재나 각 지역의 연방은행 총재들이 양적 완화 조치가 이번 달에 끝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지금 재차 양적 완화 연기보다는 종료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우지수가 바닥권에서 끌어올린 모멘텀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상승시키는 것을 최근에 유도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어제 다우지수나 이제 유럽 증시를 상승시킨 주된 그런 요인들 자체가 경기 지표나 실적 호조세였는데, 사실 이 속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또 뭐 베네수엘라 어제 디폴트 우려가 사실 또 나와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르헨티나 우려가 올 1월달에 나와줄 때까지만 해도 크게 우리 증시의 움직임은 제한된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지금 이런 바닥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그런 나온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디폴트 우려는 또 악재를 부각시키는 빌미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뉴스에 촉각을 세워서 28일과 29일 FOMC 회의, 그리고 어제 이제 글로벌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지수 201선 부근까지는 분명한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지만은, 그 전까지의 등락을 어떤 호재와 악재로 상승과 하락을 시키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오늘 11선에 대한 부분들 안착을 하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관망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득금 멘토님께서 오늘장 시장 전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